평창.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염원한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두 발 걷고 나선 후끈후끈 홍보 현장을 따라가 보자. 춘천의 한 라이브 카페. 그런데 여기가 올림픽 홍보랑 무슨 상관? 가게에 들어서니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홀로 음악에 빠져 있는 이 사람.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분위기. 도대체 누구신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 정렬의 홍보대사 트로트 가수 나영진. 나영진이가 부르는 노래가 평창올림픽 응원가요. 코리아 평창 아줌마라는 곡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래로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 히트곡 중에 강원도 아줌마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강원도 아줌마라는 노래를 저 구미 사는 나영진 팬이 그걸 리믹스 음악으로 해서 동계올림픽의 그 음악에 맞게끔 그걸 만들어 주셨어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곳은 많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 코리아 평창 아줌마라는 노래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있는데 그 열정을 인정받아 상까지 받은 자타공인 평창올림픽 홍보대사. 아이고 반가워라. 첫날씨 고생 많으십니다. 갑자기 가게를 찾은 많은 사람들. 이분들은 또 누구신지?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하신다고 그래서 저희 팬클럽으로 응원하러 왔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까지 담는다고 했던가? 홍보 활동이 있는 날이면 먼 길마다 않고 달려와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우리 이제 조금 있다가 거리 홍보도 나갈 건데 열심히 춤추고. 그렇지, 춤추고. 그리고 노래할 적에 그 추임새. 그렇죠. 대한민국 이거 잘 넣으시고. 살려야죠. 그리고 또 거리 응원 연습 겸 노래 한 곡 꼽는 나영진과 팬클럽. 그런데 의상이 심상치가 않다. 밝디 밝은 형광색에 이토록 화려한 한복이라니. 이 의상이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의상이에요. 여기 보시면 오른기 마크도 있고 평창 마크도 있고. 이 의상도 팬이 마련해준 선물. 입다 보니 나영진 씨의 상징이 됐단다. 추워도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려면 열심히 해야죠. 밖에 영하 18도라는데? 추위냐 홍보냐 그것이 문제로다. 영하 18도나 2018이나 똑같습니다. 역시 진정한 홍보대사로 인정. 본격적인 홍보를 위해 출발.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위해서라면 이 한 몸 불사르리. 화이팅! 평창 화이팅! 역시 어르신 최고십니다. 파이팅! 평창올림픽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화이팅 한번 해요. 평창올림픽 파이팅! 화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화이팅! 평창올림픽 화이팅! 응원해 주니까 기분이 좋죠. 평창올림픽이 그냥 성공적으로 다 개최된 기분이야 그냥. 장소를 가리지 않는 그들의 열정. 나타나자마자 시선 집중.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을 했다만 사람 마음 잡는 게 쉽지 않은 만큼 걱정 반 긴장 반으로 홍보에 돌입하는데. 평창올림픽 그러면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하실 수 있죠? 네. 평창올림픽 파이팅! 하, 이런 싸늘한 분위기. 아직 갈 길이 멀다. 올림픽 노래 선물해 드릴게요. 자, 태극기 들고 하나 둘 셋 넷 국산을 넘고 하늘 건너 찾아온 평창 고향이. 노래 한 가락에 냉담한 어르신들의 마음 사르르 녹는다 녹아. 평창올림픽 파이팅! 어르신들 화이팅! 화이팅! 아, 최고야.
알고서 이렇게 막 화이팅 해주시니까 막 기분이 더욱더 좋아지고요.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함께 해주니까 너무 힘이 나요. 함께 고맙습니다. 화이팅!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잘 되라고 화이팅! 나영진 씨의 홍보 열풍이 한 차례 지나간 그날 오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왁자지껄 판을 벌린 또 다른 현장. 여긴 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을까나. 평창 동계올림픽 한 달밖에 안 남아서 여기 벚꽃 축제 한다고 해서 여기에 왔어요. 코앞으로 다가온 올림픽 다 같이 으쌰 하자는 단합 겸 축하 파티. 강원도의 이 아름다운 겨울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멋진 스포츠 이벤트가 될 텐데 강원도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합쳐서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토록 바라고 바랐던 평창 동계올림픽. 차근차근 만반의 준비를 한 만큼 이제 필요한 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 열띤 공연과 함께하면서 도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힘찬 에너지까지 가득 충전하는 뜻깊은 시간이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슴 따뜻한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올림픽 홍보 대사이자 주인으로 아름다운 스포츠 축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평창간의 하모니처럼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온 국민들이 함께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평화의 메시지가 되는 그러한 큰 아름다운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올림픽 열기와 감동을 먼저 맞는 대규모 불꽃축제가 시작됐다. 춘천 밤하늘에 퍼지는 오색 찬란한 불꽃들. 이번 불꽃축제의 관심과 열기가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이어지길 기대하며 모두의 염원이 담긴 불꽃이 화려하게 타들어간다. 평창 동계올림픽 우리 모두의 축제로 시민들 한마음 한뜻으로 통했다. 2월 15일 티켓 이미 사고 강릉에 갈 예정입니다. 다른 친구도 중국에서 올 거예요. 같이 그런 경기를 같이 보러 가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하신 많은 선수들 다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고 성황리에 거둬서 많은 세계인들이 즐기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평창 올림픽을 맞이하여 남북 간의 그 긴장 완화가 되는데 아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올림픽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동계올림픽 화이팅! 힘내라 평창! 어서 오시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영민에 의한 지영민을 위한 진짜 맛집 로컬 식객의 단골집을 소개합니다. 하얀 눈꽃송이가 내리던 어느 겨울날 오늘의 로컬 식객을 만나기 위해 박수님 리포터는 경주로 달려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컬 식객의 박수님입니다. 네, 정말 춥습니다. 추운 차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눈, 저기도 눈. 경주에 눈이 온 날 여러분에게 오늘 또 어떤 맛집을 소개해드릴지 저도 기대되는데요. 너무 춥습니다. 근데 로컬 식객은 안 보이고 왜 눈만 보이고 발음만 차죠? 저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너무 춥죠? 오늘의 로컬 식객 주인공,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힘쓰고 계신 지역 요리 연구가 신나희 씨를 소개합니다. 자, 오늘의 로컬 식객은요. 이야, 정말 로컬 식객의 적격이신 분이 아닐까. 요리 전문가 신나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 선생님께서 추천을 하신 그 맛집의 로컬 식객의 어떤 맛집 포인트가 뭘까요? 맛집이라 하면 그냥 맛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가는 곳은 맛도 좋고 그다음에 운영하시는 분들의 재미있는 스토리도 있고 그다음 영양도 만점이고 가성비가 높은 곳을 제가 갔습니다. 맛, 영양, 가성비, 거기에 스토리까지 오늘 기대되는 맛집 우리 로컬 식객 신나희 선생님과 함께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리 가볼까요? 네, 가시죠. 맛과 영양, 스토리까지 담아낸 로컬 식객의 추천 맛집. 그 첫 번째 메뉴는 바로 국수입니다. 한국인의 면사랑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닌데요. 과연 이 집만의 특별한 맛은 무엇일까요? 드디어 기다리던 국수가 왔습니다. 막 옆에서도요 막 드시는 소리가 막 나는데 역시 국수는요 이 소리가 나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뭐니 해도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국수는 비빔면. 와 진짜 불그스름한 비빔면에 오이가 송송송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국수, 물국수. 우리 보통 물국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다른 국수하고 다른 게 국수 위에 뭐가 이렇게 큼직한 게 올라와 있어요. 육전입니다. 고명 계란이 보통 주로인데 여기는 육전이 들어갔어요. 그 이 집이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추천하신? 국수 먹고 나면 배가 빨리 허출해지잖아요. 맞아, 금방 꺼진다고들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육전을 고명을 올려놨으니까 먹으면 든든하니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끼니가 잘 되라고 육전을 올려놓은 거군요. 이 집 국수 맛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황태로 맛을 낸 속이 확 풀리는 육수, 그리고 알록달록 푸짐하게 올라가는 고명인데요. 특히 함께 올라가는 육전은 차돌박이를 사용, 맛은 물론 식감까지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적인 고명으로 맛을 더한 육전국수, 매콤달콤한 비빔국수와 부드러운 소면과 함께 먹는 신의 한 수 육전까지. 와, 정말 맛있겠어요. 먹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 금방 꺼지는 거 맞죠? 소화되죠? 아니요. 큰일 났네. 왜냐면 육전을 먹었으니까. 그렇죠. 식감도 좋고 그리고 굉장히 든든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요. 어떻게 전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어요? 무척 부드럽죠. 네. 바로 구워서 나오기 때문에 이 집에 오실 때는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나 이제 손이 바쁠까봐 미리 구워놨다가 살짝 이렇게 데친다고 하죠. 네네. 그게 아니라 주문 들어온 대로 바로 즉석에서 소고기니까. 소고기는 따뜻하게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는 제가 점수를 드려야 되거든요. 일단은 가격을 알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가격 아주 착해요. 자, 비빔국수와 우리 이제 물국수 어떻게 되죠? 6,000원입니다. 6,000원. 당연히 여기 위에는요 육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전이 올라간 국수기 때문에 고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왜냐면 국수가 보통 뭐 4,000원도 있고 뭐 5,000원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점수 드리겠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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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왜 제가 1을 뺐냐면요. 3시에 문 닫기 때문에. 그 외에는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맛있고요. 그 정도 가격을 주고 먹을 만한 든든한 한 끼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육전국수 별점 4.9점. 경주 남산 아래 자리한 로컬 식객의 두 번째 맛집, 한국인의 밥상 한식인데요. 특히나 주목할 점은 모든 음식에 요 콩이 들어간다는 사실. 이야, 보기만 해도 보십시오. 세상이 그릇이 달라요, 그릇이. 도자기. 도자기의 음식을 먹으면 뭘 먹어도 정말 건강에 좋을 것 같고 맛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요리를 한 번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두부전골. 전골. 움직이네, 살아 움직여봐요. 푸떡푸떡푸떡 거리잖아요. 요거. 쌍기 비지떡이라지만 여기 오면 이 비지가 우리 몸에 좋은 이로운 음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요? 비지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요거 흔히 두부김치라고 하죠. 막걸리와 그리고 여기는 콩으로 이용한 빈대떡입니다. 자, 근데 이제 뭐 맛도 맛이지만 오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야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오는 또 그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이 경주의 남산의 사계는 참 아름답거든요.
가는 길마다 오는 때마다 그게 다른데 배고플 때가 많죠. 어느 곳이 좋을까 찾으러 오다가 여기를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좀 안으로 많이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네네. 찾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과연 맛은 어떨지 또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네네. 계속 부르네요. 보글보글 먹어달라고요. 그렇죠. 네. 초벌이니까 뜨거울 때 빨리 먹어주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네. 빨리 먹어볼까요? 그렇죠. 네. 메인 메뉴인 두부 전골부터 크게 한술 떠보는데요. 이 집은 직접 키운 콩을 활용한 10여 가지의 밑반찬이 나오는데 거의 조미료를 쓰지 않는 건강 밥상이랍니다. 야, 이제 두부를 먹으니까요. 힘이 불끈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런데요, 두부를 먹다가 보니까 얘들이 죽은 깨가 있어요. 깨끗하지 않아요. 죽은 깨처럼 들어가 있는 것이 깨가 아니고요. 다시마예요. 다시마요? 네. 그러니까 두부에 가지고 있는 단백질의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하고 네. 다시마가 가지고 있는 성분하고 이렇게 융합돼 있어요. 이 집에서 직접 만들고. 그래서 네. 그런 거구나. 네. 이제 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뭐니 해도 네. 뭐니인데. 네. 자, 1인분에 얼마일까요? 14,000원입니다. 14,000원. 네. 이게 조금 부류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과 나이가 좀 이렇게 어리신 분들이 왔을 때의 평가가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최초로 한번 이렇게 좀 두 분류로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저같이 나이가 이제 40대 이후로 넘어가신 분들께서 오시게 되면은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딱 드실 때에 이 음식이 가격이 근데 조금 비싼 느낌이 들어서 한 4.8까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4.8. 그런데 이제 40대 미만의 이제 인스턴트 식품에 이제 길들여지신 분들은 좀 먹었을 때 좀 밋밋하다. 그분들에게는 4.6 정도 아마 점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젊으신 분들 이 맛있는 것만 찾지 마세요. 이 영양식, 그죠? 네. 몸에 좋을수록 자극적인 게 아니고 순한 맛, 부드러운 맛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네.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리 연구가 선생님께서 이런 집을 소개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콩으로 만든 정성 두부 전골밥상 별점 4.6점에서 4.8점. 지역 요리 연구가 신나희 씨가 추천하는 꼼꼼하고 깐깐한 로컬 맛집. 육전의 부드러움이 살아있는 국수와 정성으로 만든 두부 전골밥상까지 로컬 식객의 리얼 맛집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명산 팔공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고즈넉한 산사들, 다양한 볼거리 덕분에 사시사철 등산객들로 가득하다. 팔공산 하면요 등산하기 딱 좋아요. 동화사도 있고 갓바위도 있고 소원 빌기 딱 좋은 곳이에요. 팔공산 하면 미나리. 팔공산에 벌써 미나리가? 겨울 팔공산에 드디어 푸른빛이 찾아왔다. 맑은 물, 맑은 공기 먹고 자란 팔공산 미나리의 이른 반란. 쭉쭉 뻗은 미나리의 푸른 빛으로 다 함께 빠져보자. 팔공산 미나리를 찾아 깊숙이 들어간 곳. 넓은 비닐하우스에 미나리가 숨어있다. 2월부터 본격 수확하는 미나리. 아직까진 좀 덜 자랐을 것 같은데. 미나리 수확 안 하세요? 예, 요거는 아직 2월 말 정도 돼야 수확합니다. 그럼 저희 오늘 미나리 수확하는 거 못 보는 건가요? 예, 다른 데 또 하는 거 있습니다. 예, 구경하실래요? 예. 지금 수확하는 미나리가 있다는 말씀? 우리 사장님만 믿고 따라간 곳 역시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여기 지금 수확하고. 오호! 열심히 작업 중인 분들이 보인다. 이미 수확이 한창인 이 비닐하우스. 벌써 길쭉길쭉한 줄기가 자라 있는데 어떻게 수확이 가능한 걸까? 요게 12월 초부터 수확하는 이식 미나리입니다. 네? 생소한 그 이름 이식 미나리? 요거는 이제 뿌리를 한 달 정도 먼저 키워갖고 뿌리 채취해갖고 냉동실에서 강제로 인위적으로 이제 휴면을 겨울 잠을 재워갖고 한 달 정도 잠 재웠다가 다시 이제 손으로 모내기 하듯이 심는 겁니다. 일반 미나리와 달리 8월에 파종해 2번 심는 과정을 거치는 이식 미나리. 냉장실에서 겨울잠을 잔 미나리를 다시 한번 심어 손이 많이 간다. 하지만 그만큼 품질도 좋고 맛도 있다는데. 모내기 하듯이 이제 하나하나 심기 때문에 골고루 심으니까 영양 골고루 받아갖고
성장이 빠르다는 거고 한번 옮겨 심음으로 해서 식감 자체가 이제 아삭아삭한 이제 이 섬유질처럼 씹히는 게 없습니다. 이미 친환경 농법으로 유명한 팔공산 미나리. 아삭한 맛과 이른 수확을 장점으로 이젠 이식 미나리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는데 그 덕에 농민들의 손도 바쁘다 바빠. 홍수 출하되는 것보다가 이제 출하 자체를 분산시킬 수 있으니까 시기를 그럼 요거는 이제 12월 초부터 나올 수 있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요 기술을 우리가 이제 보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일부 농가에서만 이식 미나리를 재배하고 있어 찾는 손님에 비해 미나리 양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재배 농법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찾는 분이 워낙 많아서 주말도 없이 꾸준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고 일하셔야죠. 역시 삼겹살은 미나리. 삼겹살 한 점에 아삭한 미나리 돌돌 말아. 한 입에 넣으면 그 식감과 고소함이 그야말로 찰떡궁합. 아버님, 맛 어떠세요? 달과 싹하고 참 맛도 좋고 향도 참 좋고 진짜 아삭하게 맛 나요. 역시 삼겹살에는 미나리 최고입니다. 미나리로 삼겹살만 먹기엔 아깝다? 미나리로 특별한 것을 만드는 곳이 있다는데 그곳으로 미나리를 들고 찾아갔다. 어서 오세요. 예. 미나리를 좀 가져왔는데 예. 이곳에 오면 미나리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잘 왔습니다. 이거 803 미나리로 미나리 육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들 육아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곳은 한과를 만드는 전문점. 그런데 이 속에 미나리가 들어간다? 우선 미나리를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주는 과정은 필수. 씻어 말린 미나리를 건조기에 넣고 가루로 만든다는데 육아에 미나리를 넣게 된 이유가 있을까? 저희 육아는 뭐 미나리 육아뿐만 아니고 평광동 사과로 만든 사과 육아도 있고 반야월 연근으로 만든 연근전과 연근약과 이런 것도 있고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가지고 주로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대구의 다양한 특산물과 전통 한과를 접목시켜온 대표님. 미나리 육아에 찹쌀가루와 푸릇푸릇한 미나리가루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 미나리가루하고 콩하고 들어갔습니다. 한과는 콩도 들어가고 술도 들어가고 해야 이게 한과가 되거든요. 예전엔 막걸리를 넣어 제조했던 육아. 요즘은 소주를 대신 넣어 발효시킨다는데 잘 섞어준 가루를 찜기에 넣어 30분 정도 푹 쪄주면 쫀득쫀득 미나리 떡이 완성. 이 미나리 떡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말려주면 육아를 만들 본체가 완성된다. 저 조그만 반죽이 어떻게 크게 변할지 그 기술 바로 들어갑니다. 온도가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1차 온도는 110도, 2차 온도는 한 170도 정도. 그걸 까자마다 약간의 온도차는 있는데 지금 미나리 육아 같은 경우는 1차에서는 110도에서 넣어가 떠오르면 2차로 가면 됩니다. 2차에서는 갈색이 날 때까지 튀겨줘야 돼요. 그럼 맛있는 육아가 됩니다. 알맞게 부풀어 오른 육아는 조청 속으로 붕덩. 구멍 없이 잘 튀겨진 육아에 티밥 고명을 묻혀주면 그제야 미나리 육아 완성. 푸르스름한 빛깔에 쌉싸름한 맛이 매력적인 미나리 육아 완성이요. 예, 미나리가 들어가서 간에도 좋고 전통 육아로 만들었으니까 간식으로 드시면 매우 맛있고 좋습니다. 맛있는 미나리 육아 많이 드세요. 이번엔 미나리를 활용해 근사한 저녁을 만드는 법을 배워보러 왔다. 안녕하세요. 오늘 미나리로 우리의 저녁을 책임져줄 신선영 요리사. 오늘은 미나리를 가지고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미나리의 향긋함을 살리는 탕평채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영조의 탕평정책에서 유래된 탕평채. 오늘의 주인공인 미나리와 함께 청포묵을 준비해준다. 청포묵과 미나리는 먹기 좋은 크기로 비슷하게 썰어주고 맛을 살려줄 고기도 볶아서 함께 준비해둔다. 미나리는 소금물에 데쳐주셔야 되는데요. 초록빛의 퀘르세틴과 캠프페놀이라는 성분의 함량이 증가되면서 항암과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탱글한 청포묵의 식감과 아삭한 미나리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살짝만 데쳐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잘 데쳐진 미나리와 모든 재료를 섞어 초간장으로 버무려주면 특미 반찬 완성! 이번엔 추운 겨울 몸의 영양과 해독까지 도움이 되는 미나리 두부전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겨울하면 생각나는 뜨끈한 국물 요리. 시원한 버섯과 두부, 미나리를 함께 곁들인 두부 전골이라는데 먼저 미나리 잎을 떼버리고 줄기만 손질해 잘라준다. 미나리는 철분과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독성을 중화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간을 보호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물 요리나 보고 요리에 자주 쓰입니다. 두부는 한 입 크기로 잘라 양념한 소고기를 올려 샌드위치 모양으로 만드는데 구울 때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미리 녹말가루를 골고루 묻혀줘야 한다. 잘 구워준 후 미나리로 장식까지. 전골이라 버섯이나 숙주 등 다양한 식감을 내는 재료들을 양념해서 같이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다양한 버섯을 씻어 준비해두고 숙주는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해준다. 냄비에 고기와 야채, 버섯 등을 차례로 올리고 잘 구워진 두부로 활용점정. 멸치나 사골 육수를 취향에 맞게 부어준 후 한 소끔 끓여주면 시원담백한 미나리 전골 완성. 향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미나리. 맛있고 건강하게 만들어 드세요. 조금은 일찍 찾아온 푸른빛 미나리. 물 좋고 공기 좋은 팔공산에서 자란 아삭한 미나리의 색다른 변신이 시작됐다. 미나리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리까지. 겨울 속 향긋한 미나리로 미리 봄내음 만끽해보는 것 어떨까?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KTX 경강선 시승식이 있었습니다. 그중 화제가 된 것은 바로 기차 내에서 진행된 시민 간담회에 오찬 메뉴로 제공된 강원 나물밥 도시락이었는데요.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KTX 경강선이 지나고 있는 횡성역입니다. 작년 12월 19일이었죠. KTX 경강선 시승식 때 기차 안에서 진행이 된 오찬에 등장했던 도시락이 있습니다. 이 도시락이 요즘 화제를 끌고 있는데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맞춤형 도시락,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횡성군 공근면의 한 농가 맛집을 찾았습니다. 이곳 농가 맛집의 주인이 화제의 KTX 경강선 도시락을 개발한 주인공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한참도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네. 이 강원 나물밥 도시락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거든요. 아, 그러세요? 도대체 어떤 도시락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을 하고 소문이 좋게 난 걸까요? 특별한 도시락은 아니고요. 지금 강원도 농촌에서 흔하게 먹는 그런 밥상인데 강원의 땅, 강원의 농부들이 만든 그런 정직한 도시락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KTX 경강선 시승식에서 호평을 받아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강원 나물밥 도시락.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한데요. 강원 나물밥, 일단 이름만 들어도 그렇고요. 강원도에 나물이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건강한 밥일 것 같은데 일단 이 도시락의 메인이 되는 거잖아요, 밥이. 네. 밥도 오륜쌀을 사용하고 있고요. 강원의 감자와 표고버섯도 들어가지만 강원도에서 특허받은 영양과 건강과 맛과 향까지 다 잡아놓은 이 건나물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재배한 참치와 곰취, 어수리, 곤드레까지 무려 4종류의 푸른 건나물로 지은 강원 나물밥이 도시락의 핵심인데요. 어떤 맛일지 진짜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데 저 오늘 이 도시락 먹어볼 수 있는 거죠? 네, 직접 만들어 보실래요?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강원 나물밥 만들기. 우선 푸른 건나물을 물에 불려주고 불린 물은 따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감자와 표고버섯을 작게 깍둑 썰게 해주고요. 불린 썰을 준비하고 나물은 식감을 살릴 수 있는 크기로 썰어줍니다. 소금을 한 꼬집 정도 넣어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생들기름 좀 넣고요.
많이 주물러 주세요. 네. 여기 이제 또 손맛이 들어가는 네. 거잖아요. 여기서 다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더 거네요. 힘껏. 근데 나물이 되게 부드러워요. 네, 부드럽고 색도 예쁘고 아마 진한 향도 올라올 거예요. 그게 강원도의 기술입니다. 제가 손으로도 느껴보네요.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오륜쌀을 예쁘게 담고 담으시고요. 네. 나물밥의 향이 더 깊어지도록 나물 우린 물을 밥물로 활용하고요. 거기에 양념한 나물과 감자, 표고버섯까지 골고루 올려줍니다. 예쁘게 담으시네요. 정성껏 예쁘게 하라고 하셔서. 예쁘게 담은 쌀과 재료 위에 들기름을 살짝 부어주면 강원 나물밥 준비 끝! 밥 하나에도 정성이 가득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강원 나물밥 도시락은 어떻게 해서 처음 만들게 되신 거예요?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결정됐을 때 저희 여러 농부들과 이런 밥상을 착한 밥상을 하시는 분들께 고민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왕이면 강원도에 방문하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강원도의 맛과 향과 멋을 좀 보여주자, 제대로 된 밥상을 좀 보여주자. 그래서 그때부터 도시락을 같이 의논하고 가장 강원도스러운 향토 음식을 담아내고 하는 과정을 한 2년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강원의 맛을 알리겠다는 고민 끝에 탄생한 강원 나물밥. 그 노력이 빛을 본 걸까요? 평창 동계올림픽에 강원도 대표 먹거리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강원 나물밥 도시락에 들어갈 맛깔나는 반찬을 준비해보는데요. 예쁜 그릇에다가 이지은 리포터가 도토리 묵수기에 도전했습니다. 강원도 막장 된장국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겨울냉이와 배추, 그리고 강원도 막장을 이용해낸 깊은 맛이 특징입니다. 드디어 강원 나물밥 도시락 반찬이 모두 준비됐습니다. 삼색 메밀전병에 사냐초 장아찌, 한우 불고기, 사냐초 샐러드 등 맛깔나는 반찬만 해도 이미 한 쌍인데요. 강원도의 신선한 재료들로 정성스레 만들었기에 보기에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재료는 다 준비가 됐고요. 도시락에 담기만 하면 되는데 또 가장 중요한 밥도 됐거든요. 잘 되는지 궁금한데요. 열어볼까요? 윤기나게 지어진 강원 나물밥. 와, 나물 향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같은데요. 밥은 잘 된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일단 냄새가 너무 좋아요. 네, 좋죠. 네. 강원의 향이 느껴지세요? 네, 일단 향으로부터 먼저 오네요, 이게. 네. 요즘 더덕이 숙성해져서 다 된 밥에 표고버섯, 더덕채, 당근 등 5가지 고명을 얹어주는데요. 이 5가지 색깔이 바로 올림픽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할 때마다 흥분돼요. 근데 진짜 이렇게 맛있는 향이 나니까 군침이 막 넘어가요. 자, 꼭지가 밑으로 가게 이렇게 조금씩. 새콤달콤한 횡성 겨울 딸기를 시작으로 준비된 반찬들과 밥을 도시락 상자에 담는 이지은 리포터.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반찬들이기에 담는 손길에도 저절로 정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강원 나물밥 도시락이 완성됐습니다. 비록 도시락이지만 마치 잘 차려진 한정식 한 상을 받는 느낌인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제가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오늘 이 나물밥도 짓고 묵도 쓰고 포장까지 열심히 했는데 진짜 딱 이 도시락을 보니까요. 뭔가 대접받는 기분이 들고 잘 차려진 밥상을 보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이 순간을 기다렸다. 시식에 나선 이지은 리포터. 간장 곰치 소스를 넣고 잘 비빈 밥을 먼저 먹어보는데 맛있다. 원래 자기가 만든 밥이 제일 맛있어요. 한우 불고기, 사냐초 샐러드도 한 입. 그렇게 한 번 시작된 젓가락질은 절대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도시락에 들어간 음식들이요. 재료부터 정말 신선하고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게 뭔가 먹으면서 그냥 감탄이 아니라 감동을 하게 되는 그런 맛이에요.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원도에 정말 정성껏 준비되어 있는 이거 외에도 정말 좋은 밥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찾아다니는 재미로 강원도를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그게 저희 마지막 바람입니다. 앞으로 나올 또 강원도의 도시락들도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대통령의 식탁에 오른 화제의 강원 나물밥 도시락. 강원도 농부들의 정성으로 만들어 더욱 특별한데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활약뿐 아니라 강원도를 알리는 강원도 먹거리의 활약도 기대해봅니다. 겨울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피부 고민. 아무리 좋다는 제품을 써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피부 트러블.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겨울철 피부 고민을 한 방에 날려줄 일상 속 꿀팁을 지금 소개합니다. 매서운 겨울 추위가 찾아오며 밖에선 차가운 칼바람에 안에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난방기에 고통받는 우리의 피부. 히터바람을 쐬고 하니까 하루 종일 너무 건조하고요. 부석부석해지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건조한 공기와 싸우며 가려움증과 함께 피부 건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 각종 피부 질환까지 유발하는데요. 겨울이 되면 피부가 더 민감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겨울철 자체는 보면 이제 밖에 외부 온도와 실내 온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온도 차에 따라서 우리 피부도 피곤함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한 얘기로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우리 피부도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아마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아픈 거죠. 그래서 지친 피부를 되살려줄 해결사를 찾아왔습니다. 아기자기한 물건들이 눈을 사로잡는데요. 평범해 보이지만 모두 자연에서 얻은 천연 재료만을 사용해 피부를 지켜주는 곳이랍니다. 저는 기존 제품들, 기성 제품들이 참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웰빙 뭐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에도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천연 제품들이 조금 더 웰빙 많이 관리하시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천연 제품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성 제품보다는 조금 더 아무래도 안전하고 물리적으로 이제 조금 화학적인 자극 없이 접근할 수 있어서 그런지 좀 많이 찾으세요. 마치 먹어야 할 것만 같은 이것의 정체. 피부에 수분을 꽉꽉 채워줄 천연팩인데요. 먼저 내 피부에 맞는지 꼼꼼한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나만의 맞춤팩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피부 타입은 뭐 지성, 건성, 복합성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이 피부 타입에 따라서 추천하시는 팩도 다른 건가요? 오시는 손님마다 제가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타입에 따라서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건성 같은 경우는 이제 녹두나 오트밀을 제가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지성은 이제 감자나 아니면 어성초를 제가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집에서도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본인 피부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곱게 간 재료와 알로에 젤을 1:2 비율로 섞어주는데요. 이 천연팩 하나면 집에서도 간단하게 수분 충전이 가능하답니다. 지금은 제가 알로에로 섞고 있는데요. 집에서 있는 꿀이나 우유로 사용하셔도 훨씬 효과가 좋아요. 꿀 같은 경우는 보습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많이 건조하신 분들이 사용하실 경우 효과가 좋고, 우유 같은 경우는 이제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미량으로 같이 성분이 있기 때문에 피부 색소 침착이 있으신 분들이 사용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머리까지 질끈 묶고 이제 꿀피부로 재탄생해볼까요? 뭐든 기본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법. 최고의 피부 관리는 올바른 세안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단순한 세안법에도 피부에 득이 되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세안할 때 뽀득뽀득하게 이렇게 좀 문지른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씻어야 좀 깔끔하게 지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사용 안 하셔도 충분히 지워지는 건 상관이 없으시고요. 오히려 너무 과하게 뽀득뽀득하는 느낌으로 하시면 오히려 얼굴 피부가 손상이 돼서 노화가 더 일어나요. 피부를 위해서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좋게 만들 수 있겠네요. 팩을 바르기 전 가벼운 마사지와 함께 에센스를 발라주면 수분이 더 깊숙이 흡수돼 최고의 보습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 피부 좀 뽀송해진 것 같나요? 확실히 팩을 하니까 겉에서만 촉촉한 게 아니고 안에서부터 촉촉함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집에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겨울철이라고 해서 이제 건조하다고 그것만 생각하셔서 보습을 관리하시지 마시고 피부 관리는 항상 사계절 내내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피부 고민 그 두 번째 해결사를 소개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피부 건강도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여성의 과일 석류가 첫 번째 요리의 주인공인데요. 아니, 석류가 여자분들한테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석류가 피부에도 좋나 봐요. 보통 석류는 수분이 80%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도와주는 폴리페놀이 풍부해요. 그래서 수분을 많이 흡수해서 좀 탱탱함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많이 도와주죠. 먼저 샐러드에 상큼함을 더해줄 소스를 만들어 볼까요? 채소는 먹기 좋게 잘라주는데요. 평소에 먹던 샐러드와 어떤 다른 점이 숨어 있는 걸까요? 석류랑 어울리는 샐러드를 만들잖아요. 로메인 같은 경우는 상추나 배추보다 좀 더 많이 아삭거려요. 근데 그게 수분이 좀 더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먹으니까 소리가 진짜 아삭하죠? 아삭아삭 소리가 나요. 이번엔 상상도 못한 재료 삼겹살이 등장했습니다. 삼겹살 위로 잘 익은 김치와 아스파라거스를 올려 돌돌 말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피부 건강에 빠질 수 없는 1등 공신, 연어와 아보카도가 만났습니다. 미리 양념한 밥 위로 얇게 썬 아보카도와 연어를 올려주는데요. 정말 간단하죠? 연어는 다크서클 가진 분들한테 좋고 또 아보카도는 슈퍼푸드라고 해서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삼겹살의 지방도 피부에 도움이 되나요? 보통 삼겹살이라고 하면 굉장히 살이 많이 찌고 또 같이 드시면서 술도 드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계신데요. 사실 피부에 좋으려면 비타민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드셔야 되지만 단백질과 지방이 골고루 섭취가 돼야 돼요. 아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또 입도 즐겁고 피부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마지막으로 맛에 활용 점정을 찍어주면 피부 건강은 물론 한 끼 식사라도 손색 없을 매력 만점 메뉴들이 완성됐습니다. 인스턴트나 밀가루 음식 대신 한 끼를 먹더라도 내 피부를 생각한 재료들로 만들어 먹는다면 피부뿐만 아니라 몸 건강도 덤으로 지킬 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피부에 좋은 음식들 먹었잖아요. 근데 새콤달콤하고 뭐 부드럽고 우리가 평소에 알던 맛도 있고 한데 이런 음식들로 피부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니까 피부 건강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관리하고 바르고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긴 한데 몸에 맞는 음식 그리고 제철에 나오는 영양가 있는 걸로 섭취하는 게 좀 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올 겨울 내 피부는 내가 지킨다. 어렵게만 생각한 피부 고민도 조금의 관심과 노력만 있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의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일단 수분 섭취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또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습 유지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또 저희 환경에서도 습도 유지를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이뇨작용이 있는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제천 최고의 패셔니스타를 자처하는 이가 있습니다. 한 벌, 두 벌 모으기 시작한 의상이 수백 벌. 그야말로 옷 욕심이 끝이 없는데요. 아유 재밌고요. 늙은이들 잘 웃겨주고요. 아유 웃음 요가 치료 잘해주고 웃기기 잘하고 유식한 말 많이 해주고. 자 안녕하세요. 정말로 사랑해. 그저 옷을 사 모으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옷과 함께 행복을 전하는 오늘의 주인공 우혜자 씨의 살맛 나는 인생 함께 하시죠. 한가로운 겨울 농촌마을 충북 제천시 송악면 우혜자 씨의 보금자리가 있는 곳인데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맞아줄까요? 계세요. 실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공인 제천 멋쟁이 우혜자 씨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천에서 알아주는 멋쟁이라더니 집안은 별달리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차림새도 뭐 여타의 주부들과 다를 게 없는데요. 옷 욕심 많은 옷부자 맞나요? 선생님, 제천의 패셔니스타라는데. 아, 제가 무슨 패션 몸매도 이런데, 근데 일단 옷이 많다는 거, 그게 아마 제천에 최고 제가 옷이 많지 않을까. 도대체 옷이 얼마나 많기에 그래요? 옷은 어디 있어요? 네, 비밀 창고에 있어요. 보여주세요. 그럴까요? 가시죠. 과연 어떨지 호기심을 안고 따라가 봤는데요. 지하 창고. 와, 이거야 원 의상실이 따로 없네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옷이 평범치 않습니다. 60, 70년대 교복부터 교련복 등 시대복, 한복, 궁중의상을 비롯해 화려한 무대 의상까지 평소 입고 다니기엔 부담스러운 옷들, 수집품에 가까운데요. 선생님, 근데 네. 여기 옷이 이렇게 많아요? 아니, 옷이 많고 싶어서 많아진 게 아니고요. 제가 직업이 이제 레크레이션 강사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춤도 제가 만들어서 공연에 나가다 보니까 티셔츠하고 바지 입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막 동대문 시장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서 모은 것이 한 100벌 정도가 넘었어요. 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나니까 차츰 빌리러도 오고 이러다가 작년에 제천시에서 한번 한복 체험을 해봐라 이래갖고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고민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를 따라오세요. 여기가 어디야? 농사도 힘들어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농사 한번 장난 한번 해볼래요? 그저 옷을 사 모으는 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전하는데 옷이 꼭 필요할 듯 싶어서 모으기 시작했다는 우혜자 씨.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완전히 색깔 나셨어요. 네, 출장 갑니다. 출장. 뭐 하러 가세요? 우리 동네 경로당에 오늘 한번 제가 모처럼 시간 내서 한번 놀아줄까 하고요. 네. 따라오세요. 사실 우혜자 씨는 일대에서 알아주는 활동가입니다. 시골 마을 경로당마다 찾아가 9988 체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자 웃음 치료사. 영화의 고장 제천에서 알아주는 영상 제작자까지. 직함도 많고 하는 일도 많은데요. 그러니 이 정도 옷과 소품을 소장하고 있는 건 놀라울 일도 아니죠. 오늘도 바리바리 한 짐 싸서 출동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도착한 마을회관. 일단 자동차 트렁크에서 준비해온 의상과 소품부터 들어 옮기는데요. 이거 양손이 모자라겠네요. 도대체 어떤 공연을 펼칠지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재밌고요. 늙은이들 잘 웃겨주고요. 아주 활동적이고 그러면 되잖아요. 아유 웃음 요가 치료 잘해주고 웃기기 잘하고 유식한 말 많이 해주고 아주 끝내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제가 오는 줄 알고 시집도 안 가고 이사도 안 가고 애도 안 낳고 다 나오셨네. 자, 제가 인사드릴 테니까 박수 좀 뒤지게 쳐봐요. 자,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에게 인기 만점이네요. 이쁘네요. 네, 이뻐요? 여기를 오다가 요새 안 오니까 좀 있으셔갖고 그냥 왔어. 그래서 오늘 사랑의 당신은 노래 아시죠? 네. 사랑의 시작. 근데 사랑자가 나올 때 다들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앉아서 그런가 이제 앉아서. 우혜자 씨 한마디에 어르신들 일동 집중. 사랑의 당신은 정말로 떠나간 아이고 어르신들 재밌으신가 보네요. 인천 짜짜 대천 짜짜 대구 짜짜 부산 짜짜
웃음만큼 좋은 영역이 없죠. 오죽하면 일소일소, 일로일로라고 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 오늘 10년은 젊어지겠네요. 자, 옷들 입으세요. 옷들 알아서 골라 입으세요. 내 고쟁이 좀. 신나는 노래와 춤으로 몸을 풀었으니 본격적으로 놀아볼까요? 먼저 놀이판 버리기 전에 의상부터 갈아입고. 자, 지금부터 품바 경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선수하면 한 사람씩 딱 나와서 품바 타령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의상 하나 갈아입었을 뿐인데 이거 제대로 실감납니다. 진짜 품바가 된 듯 신이 난 어르신들. 이자나 한자나 들고 잡으니 이 헐려해 보소니 갈두나 게이소. 아이고 잘하시네요. 장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돌아왔네. 다들 어디서 배우기라도 하신 건가요? 오늘 아주 제대로입니다. 덕분에 우혜자 씨도 기분 좋겠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재미 속의 운동. 네, 그래서 이제 어르신 되면 우울증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미로 통해서 삶의 활력도 느끼고 또 우울증 또 치매 예방도 하고 그래서 뭐 일석이조인가 삼조인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봐봐요. 얼마큼 벌었어요 오늘? 나? 한 5천만 원 벌었나 봐. 5천만 원에 3천 원 400 벌었네. 2만 원에 3년을 먹고 살지. 3년을 먹고 살아. 오면 좋죠. 반갑고 재밌으신 분이세요. 그래 또 여기 같이 오니까 자주 해줘요. 매일 운동하고 이래서 더워요. 우리 엄마들이 굉장히 행복해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레 거지된 기분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 옷 갈아입을 생각 안 하시는 어르신들. 계절이 무색하게 따스한 오후 햇볕 아래 마을 해관 앞마당에서 신명나는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야말로 오늘 이 동네 어르신들 아주 난리 행복한 난리가 났습니다. 시구삼리 화이팅! 된 거예요? 화려한 의상 차려입고 온종일 종횡무진. 오늘도 우혜자 씨는 행복합니다. 사람을 웃긴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게 기술이라면 기술이라서 많은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을 책으로 내서 또 책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2018 무술년 우혜자 씨의 꿈을 응원합니다.